의사 선생님, 엄마는 그냥 과일만 드셨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들것 위 어머니의 숨은 짧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신장을 공격하는 건 바로 그 과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신장내과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과일만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젊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과일을 드십니다. 문제는 냉장고에서 무심코 꺼내 먹는 그 과일들 중 일부가 특히 노년층에게는 조용히 폭발하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는 싱싱하고 깨끗한데 실제로는 신장을 짓눌러 응급실로 내모는 반가쇠가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들것에 실려 들어옵니다. 숨은 가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팔과 다리는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I'm truly 그때 sorry, 가족들은 거의 늘 이렇게 말합니다. but he is gone. 엄마는 과일만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해의 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침대 사이를 바삐 오가며 심장 모니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심장이 위험 수치를 넘을 사람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구급차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가족들과 TV를 보며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과일 후식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분도 지나지 않아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숨이 차오르며 말이 흐려졌고 곧 의식이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응급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혈중 칼륨 수치는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옆에서 울던 딸은 얼굴을 감싼 채 되풀이했습니다. 과일뿐인데요. 과일만 드셨을 뿐인데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일 한 접시가 그날 밤 그 가족에게는 응급실과 공포로 이어지는 입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일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자동으로 건강을 떠올립니다. 비타민, 항산화, 자연식, 젊음, 이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과일을 더 먹고 입맛이 없을수록 과일로 때우고 밤에도 죄책감 없이 과일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병을 몰고 온 음식 1위가 기름진 고기도 짜게 먹는 습관도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특히 60을 넘긴 뒤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은 늙습니다. 분명히 늙습니다. 마치 새 것이던 정수기가 50년을 쉬지 않고 돌아간 것처럼 안쪽 필터는 닳아있고 통로는 좁아지고 걸러내는 힘은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에는 무엇을 먹든 빠르게 처리하던 신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천천히 힘겹게 겨우겨우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식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일은 더 늘어납니다.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를 과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가장 무섭게 봅니다. 문제는 병원이 이 사실을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은 치료에는 관심이 있어도 예방에는 인색한 구조입니다. 아프지 않게 막는 조언은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과일에 대해 굳이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좋은 줄 알고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묻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고. 하지만 몸은 이미 경고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다리에 붓기, 이유 없는 피로, 잠들기 어려움, 잦은 심계항진, 소변 변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과일과 연결해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7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된 상태였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38% 이상이 잘못된 식습관, 특히 과일 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일을 먹고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과일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진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숫자 하나하나 뒤에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쓰러진 아버지, 실제로 울고 있는 딸, 실제로 심장이 멎을 뻔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더 암담한 건 이분들 대부분이 평생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고기를 폭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을 꾸준히 드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흔들고 결국 응급실로 데려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고칼륨 혈증 환자의 상당수는 병원 도착 전까지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넘겼고 손이 저려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시야가 어두워지고 그제야 119를 부릅니다.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여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이 생각했고, 똑같이 먹었고, 똑같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신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나나를 힘을 주는 과일, 심장에 좋은 과일, 변비를 해결해주는 착한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나나가 노년층의 신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6살 김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바나나 2개를 챙겨 드시며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가 갑자기 느려지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한 결과 혈중 칼륨 수치는 6.1이라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갔어도 심장 정지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되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바나나일 뿐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노년기의 신장은 더 이상 칼륨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 이후의 신장은 넓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겨우 한 차선으로 줄어든 도로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에서 들어온 칼륨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 순간 혈액 속 교통은 마비되고 심장은 리듬을 잃고 온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럼증, 이 모든 것이 칼륨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저녁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신장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밤 10시 이후 바나나를 먹고 부정맥으로 실려온 환자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바나나는 노년층에게 힘을 주는 과일이 아니라 심장을 압박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내일도 무심코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더 많은 분들을 속이고 있는 아보카도입니다. 방송에서는 아보카도를 기적의 심장 과일처럼 소개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노화를 늦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의심 없이 식탁에 올립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 분일수록 더 믿고 먹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은 과일입니다. 반 개만 먹어도 500mg이 넘는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장이 약해진 몸에는 이 칼륨이 그대로 쌓입니다. 결국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저는 70에 가까운 박 여사를 기억합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저녁 아보카도를 반 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하고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 입 주변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경미한 부정맥과 고칼륨 혈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심장은 전기를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그 전기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적당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넘치는 순간 지독한 독이 됩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거대한 돌처럼 떨어져 혈액의 흐름을 막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는 60세 이상 환자에게 아보카도를 매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방송에도 포장지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보카도를 건강의 상징으로 착각합니다. 그 사이 신장과 심장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세 번째 과일은 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감이요. 이 달콤한 감이요. 가을이면 온 집안에 쌓아두고 먹어온 그 감이요. 하지만 저는 신장과 위장 환자를 진료하면서 감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가장 자주 봐왔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산과 만나면 돌처럼 굳습니다. 그 결과 위 안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배조아르라고 합니다. 저는 80에 가까운 이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심한 복통으로 아들이 없듯이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통증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위 안에 탁구공보다 큰 돌 같은 덩어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감을 여러 날 공복에 드신 결과였습니다. 감의 위험은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탄닌은 옥살레이트 수치를 올려 신장 결석 위험도 높입니다. 다시 말해 위를 막고 신장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으면 이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배가 비어 있을수록 탄닌은 더 빠르게 굳어버립니다. 가을과 겨울만 되면 저는 감을 먹고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오는 분들을 여러 명씩 봅니다. 어떤 분은 배가 아픈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장 결석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도 감은 고령층에서 위배조아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에서 잔군동이 느려질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생 먹었는데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몸은 변합니다. 장은 느려지고 신장은 약해지고 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괜찮았다는 말은 내일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은 노년의 몸에게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이 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은 과일이 아니라 몸의 변화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됩니다. 젊은 시절의 신장은 기름 한 번 안 친 새 엔진 같았습니다. 어떤 연료를 넣어도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장은 오래된 엔진과 같습니다. 소음이 늘고 출력은 떨어지고 조금만 무리가 와도 바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젊었을 때 방식으로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다는 말은 내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신장은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소리 없이 수치를 망가뜨리고 서서히 필터를 찍고 천천히 배출 기능을 끊어 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부정맥이 오고 호흡이 흔들리고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병원으로 옵니다. 대부분 그 순간에야 처음으로 듣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십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공통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좋은 줄 몰랐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응급실에 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민해지고 음식의 영향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약이 되던 것이 늙으면 독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이 대신 대가를 치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일이 신장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고르면 신장을 살리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에게 공통으로 권해온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되는 과일, 하지만 신장은 이 평범한 사과를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붙잡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주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신장에게 일을 덜어주는 과일입니다. 저는 실제로 사과 하나로 삶이 바뀐 환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60대 초반의 신씨 아주머니는 늘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고 얼굴이 부었습니다. 과일은 좋아했지만 종류는 늘 바나나와 감이었습니다. 저는 과감히 그것을 끊고 매일 아침 반쪽 사과만 드시게 했습니다. 딱 그것 하나만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낮에 졸리던 증상이 줄었고 소변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실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0년 국내 영양연구 보고서에서는 경미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사과를 섭취했을 때 혈중 요소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7%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숫자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신장에게 이 변화는 생명을 연장하는 차이입니다. 사과는 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꾸준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바로 그런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를 그저 비싼 장식 과일 정도로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신장을 위해 태어난 과일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노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염증을 누그러뜨리며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지켜줍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결국 혈관이 늙으면 신장도 같이 늙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보호하는 음식이 곧 신장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2022년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하루 40에서 50개의 블루베리를 8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신장 기능 지표도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의학에서 악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매우 큰 의미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뇨와 함께 신장 기능 저하를 겪던 7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단 것이 당길 때마다 빵과 과자를 드시던 분이었는데 저는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냐며 웃으셨지만 한 달쯤 지나 몸이 덜 붓고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3달 뒤 검사에서 염증 수치는 내려가 있었고 본인은 확실히 덜 피곤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블루베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듣습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더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장은 과한 친절보다 정확한 배려를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멜론입니다. 달고 물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멜론은 바나나나 아보카도, 오렌지보다 칼륨이 훨씬 낮고 수분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 없이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멜론은 신장을 몰아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저는 신장 3단계 진단을 받고 온몸이 붓던 74강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밤만 되면 발이 당기고 숨이 답답해 제대로 누우실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멜론 몇 조각만 드시고 10분 정도 천천히 걷도록 권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식단을 뒤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 습관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리가 덜 붓고 밤에 숨이 안 막혀요. 잠도 훨씬 잘 와요. 멜론이라는 과일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멜론의 수분은 전해질 균형을 흔들지 않으면서 체내 순환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특히 더운 날, 몸이 쉽게 마르는 노년층에게 멜론은 수분 보충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멜론이 좋다고 해서 반 통씩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손바닥 크기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금씩 자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만이 노년의 신장을 살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꼭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과일을 어떻게 드십니까? 남 이야기 말고 본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제가 50을 넘긴 의사로서 매일 지키는 실제 생활 방식입니다. 저는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사과 반쪽을 먹습니다. 왜 한 개가 아니라 반쪽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기 몸에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당분을 넣으면 신장과 췌장이 동시에 놀라게 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이지 시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점심 이후에는 단 음식 대신 블루베리를 한 줌 먹습니다. 대략 40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제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양입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찾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로 바꾼 뒤 두통이 줄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부까지 달라졌습니다. 저녁은 가장 조심합니다. 저는 밤 8시 이후 과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는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을 넣으면 수분과 단기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밤새 신장이 혹사당합니다. 만약 정말 과일이 먹고 싶으면 멜론을 아주 조금만 먹습니다. 바나나와 아보카도는 거의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응급실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에 먹지 않는다, 잇따라 먹지 않는다, 너무 무른 것은 피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저는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 몸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과일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7가지를 신장을 지키는 황금 규칙이라 부릅니다. 첫째, 과일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입니다. 둘째, 칼륨이 많은 바나나와 아보카도는 밤에 절대 피하십시오. 셋째, 감은 공복에 먹지 마십시오. 넷째, 식사 직후 과일을 먹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다섯째,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여섯째, 밤 8시 이후 과일은 수면과 신장을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일곱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주 피곤해지고 다리가 붓고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면 이미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지킨 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알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고통을 오래 참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배려해 주어도 다시 숨을 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더 건강해지고 싶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를 응급실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닿는 순간 또 한 사람의 신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 저녁 과일 하나를 집어들기 전에 이 말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정말 지금 먹어야 할 과일인가요? 아니면 내일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과일인가요? 당신의 선택이 신장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